여기 돈이라는 영화, 우선 돈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주식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면 당연 저 깍시가 빠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다만 영화에 대한 평가나 스토리는 영화를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작전 세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대략 들어보면 여의도 증권가에 입성한 신입 주식 브로커로 유준열이 나오고, 이 유준열은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상태에서 신입으로 입사한 증권가에서 해고 직전의 위기로 몰리는 순간 신화적인 작전 설계자 유지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준열은 이 작전의 성공으로 돈맛도 보고 세상에 돈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그런 스토리로 전개되는 영화이죠. 그럼 과연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이런 작전 세력은 과연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우선 구독은 오른쪽 하단에, 좋아요는 왼쪽 밑에 있으니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주식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때 발담갔던 주식이기도 하고요. 워낙 기억이 오래 남아서 이 주식으로 예를 들어보기로 할게요. 참고로 이 회사의 주력 산업은 제조 공급 및 차량 정비 서비스가 주력인 산업입니다. 2015년 8월 1000원가량의 주식이 무려 10월경에 2만원까지 폭등을 합니다. 무려 20배 폭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품이 꺼지듯이 다시 제자리로 주가는 복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 2달 만에 20배 폭등한 이런 주식들의 주가를 보면 과연 정상적인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 8월경에 딱 1원만 묻어놨으면 20배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동시에 후회도 되죠. 그런데 이런 주식의 비정상적인 폭등의 이면에는 이른바 작전 설계자라 불리는 번호표 유지태라는 인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실제 실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선 작전 세력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른바 주포로 불리는 사람은 주가 조작에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가를 설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쩐주라고 불리는 두 번째 사람은 이른바 돈을 대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으론 기술자가 있고요. 이 사람은 주식을 적절한 타이밍에 매매하는 사람, 보통 이런 사람은 증권회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지 사장이 필요하고요. 시가총액이 낮은 코스닥 기업의 대표, 즉 회사의 대주주가 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런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선 대주주의 묵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삶인데요. 왜냐면 작전을 위해서 주가를 한참이나 끌어올렸는데 이 대주주가 고점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팔아버리면 주가도 올리지 못하고 말 그대로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되겠죠. 이처럼 대주주라는 리스크는 작업을 위해선 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포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대주주가 직접 참여는 안 하더라도 이 묵인을 통해 단지 주식을 보유하기만 하고 대신 매도는 안 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잡이가 있어요. 애널리스트 및 기자, 이 호재성 기사를 적기적소에 뿌리고 소문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인원들로 한 팀이 구성되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집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일종의 거래량 테스트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슬쩍슬쩍 한번 띄워보는 거죠. 일종의 거래량이 활발한지 혹은 주식의 유동이 얼마나 활발한지를, 또한 이 주식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일종의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한 티가 안 나게 주식을 저가에 살금살금 매집하기 시작하죠. 이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는 이유는 저가에 매집해야 수익도 나서 그런 거지만 주식의 유동성을 최대한 줄여 몸통의 비중을 높여 주가 상승을 쉽게 하기 위함이죠. 그 예로 100주가량의 유동 주식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30, 40%의 가량을 저가에서 다 매집해버리는 거고요. 이 유동성 있는 주식을 최대한 줄여놔야 아무래도 주가 조작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가 매집의 전체 돈의 30에서 40%를 이때 쓴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정확하게 2015년 9월 7월 단 몇 분 만에 주가를 상한가로 보내버리고 이런 뉴스를 내죠. 세계 최대 관광타워에 한류 면세점 진출. 이런 식으로 일단 하루 이틀 정도 본격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 자기들만의 여러 개 계좌로 물량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죠. 본래 거래량이 적고 관심이 적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전거래로 적당한 거래량을 만들고 이 개미들의 관심을 유발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뉴스가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중국 면세점 기대감에 사흘째 상을 쳤다. 뭐 이런 뉴스들이 본물처럼 피어오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생소했던 개미들도 이거 도대체 어떤 호재가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뛸까? 이런 식으로 개미들에게 급 관심이 쏠리고 결국에 개미들은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나름대로의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면세점 사업 규모가 이렇고 이래서 주가 폭등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개미들의 관심을 끌었으니 본격적으로 공시를 띄우고 홈페이지에도 공개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사업 진정성 믿어달라. 시세 조종은 절대 없다고 이 대주주가 발벗고 나서서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주식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있죠. 근데 이 뉴프라이드는 대주주가 발벗고 호재 뉴스를 띄우니까 이 작전 세력이 상한가로 보내버리고 이 험해수 물량 100만 주까지 추가로 걸어버리면서 상한가임에도 유통 주식이 없어 이 품절주란 느낌을 개미들에게 풍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미들은 또 학습 능력이 생기게 돼요. 아, 이 주식은 호재 뉴스 뜨면 그냥 상한가로 직행하는구나. 그럼 작전 세력의 의도대로 주가는 더 끌어올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 세력은 서서히 물량을 정리해가면서 주가를 단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로 세력 1번이라는 놈이 2번이라는 놈에게 주식 1만 주가량의 물량을 넘기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개미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000주가량을 넘기게 된다면 다시 그 8,000주는 3번 놈에게 5,000주를 넘기는 식으로 서서히 물량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식으로 물량을 떠넘기다 보면 자연스레 개미들에게 주식을 떠넘기기 시작하고 이 떠넘기게 되면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넘기고 떠넘겨야 나중에 고점에서 물량 부담을 줄이기 쉽고요. 실제로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 물량 떠넘기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욕심을 냅니다. 이제 2차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 이 언론을 통해 또 호재성 찌라시를 뿌립니다. 10월 말에는 중국 내 면세점을 오픈한다는 이 강력한 어그로로 개미들을 꼬시죠. 중국 완다그룹과 대규모 한류타운을 짓는다. 이제는 대놓고 호재성 기사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개미들은 또 학습하고 또 학습하죠. 이 주식은 호재 뜨면 바로 상한가 치킨 갔는데, 그래서 개미들은 눈이 뒤집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전 세력은 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 덩어리들을 한 덩어리씩 띄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티 안 나게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 종목 포털 게시판에는 아주 난리가 나요. 지금 다 며칠 만에 몇천 벌었다. 핸들 깍 잡아라. 내가 직접 중국에 다녀와서 확인해봤다. 만약에 주가 조정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와도 무조건 존버해라. 존버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희망성 글로 게시판이 도배를 하죠. 이 부푼 꿈을 안고 게시판은 개미들의 희망으로 가득하죠. 마음은 이미 벤츠를 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미들은 세력의 물량을 다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세력들은 초기에 설계했던 목표 지점이 다가오고 있고, 세력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초기에 설계된 내용대로 물량을 남김없이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거래량을 잃고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직도 존버하는 우리 개미들은 일종의 조정이라고 보고 끊임없이 서로 의존하고 도우며 이 존버를 외치죠.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2만원이었던 주식이 현재 2,000원입니다. 오늘 물론 영화로부터 감명받아 이 작전 세력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한때 경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을 때 이 급등주를 쫓아 매매하는 걸 많이 했었고, 흔히들 말하는 세력포착 연구도 많이 해봤고 차트 분석도 참 많이 했었죠. 근데 결론은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이 쓸모없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작전주를 따라갈 분들은 본인만의 차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난 곧 죽어도 차트로 수익 내겠다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일절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유튜버는 급등 포착 원리를 알고 있다, 하루에 꾸준히 몇 프로 수익 내는 법을 알고 있다, 뭐 이딴 거 얘기하면서 차트가 어쩌네 저쩌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놈들의 이야기는 제발 거르시길 바라고요.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경제를 분석하고 그 흐름에 편승하여 투자를 하되, 단기간에 폭등을 바라고 주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급등주를 쫓으면서 한두 번의 매매를 하여 운 좋게 몇백, 몇천을 수익 낼 수는 있지만, 이것 또한 한 번 삐끗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둔 이익이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안고 휩싸이는 순간 다른 사람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가끔은 뒤를 돌아보고 내 판단이 다시 한번 맞는 것인지는 1%의 의심이 남을 때까지 자신이 투자한 곳에 검증의 검증을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급등주 쫓아가다가 주식시장 오래 남은 분 몇 못 봤습니다. 저도 한때 급등주만 따라다녀 봤고요. 그때는 제가 봐도 참 병신 같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 드릴 수 있도록 저 깍씨가 항상 노력할 테니, 제 영상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